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야 될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시세는 약 9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두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6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대체적으로 9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64%까지 떨어졌다면 이 아파트의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야 될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입니다. 하계울 청구 아파트인데요. 대지권이 약 15평, 그리고 건물의 전용 면적은 34평이 약간 넘습니다. 감정가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거래가는 약 9억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64%가에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입찰 진행 내역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차와 2차 때는 유찰되고요. 그리고 현재 3차 매각기일이 2025년 7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64%인 6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이 금액이라면은 현재 실거래가와 비교해도 약 2억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는 낙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과연 그럴 것인지, 그리고 이번 회차에 입찰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은 바로 다음 자료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유찰이 거듭된 것은 이 임차인 문제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임차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현재 임차인은 이헌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자가 2015년 7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 미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는 당연히 안 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현재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입일자와 관련해서 이헌모 씨가 진짜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후순위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소 기준권리 일자를 보겠습니다. 이 말소 기준권리 일자는 2015년 7월 31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헌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선순위 임차인,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헌모 씨의 임차 보증금이 상당 액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모두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임차권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는 이상 쉽게 입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권과 관해서 혹시라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는지 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건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임차인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점유자의 성명이 이헌모 씨, 아까 앞에서 본 사람과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점유 부분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분과 관련해서 정보 출처를 보면은 현황조사로 지금 기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헌모 씨가 스스로 권리신고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임차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밖의 내용은 앞에서 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임차 보증금 미상으로 되어 있고 전입일자는 앞에서 본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혹시 있는지 아래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고란에 보면 대항력 여지 있는 임대차 미상의 재입자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임차권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혹시 매각물건 명세서에 앞에 그 임차인으로 지금 현재 조사된 이헌모 씨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내용이 나와 있는가, 이걸 좀 궁금해서 확인해 본 건데 역시 그런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매각물건 명세서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본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이헌모 씨는 일단 선순위 임차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는 쉽사리 입찰을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물건의 경우에는 참고로 할 만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관련 제보 이렇게 해서 본건 임차인 관련하여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있다는 채권자 제보가 있으니 입찰 전 사실관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물건의 경우 앞에서 본 그 이헌모 씨는 무상임대차 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가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있다라는 취지로 채권자가 이것을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요. 그 채권자가 제보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성이 상당히 그 좀 조잡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지금 수신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 확인 도장을 찍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확인이 여기서는 좀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지금 여기 건물 소재지 이외에 소유자와 관계에 대해서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임차인으로 보여진 이현모 씨가 소유자의 아버지다라는 취지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무상임대차 확인을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본인, 무상임차인이죠.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임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음. 자,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날짜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유자와 무상임차인의 성만 나와 있지 이름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연 이런 정도의 확인서가 무상임대차 확인서로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의문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죠. 바로 임차인으로 지금 현재 조사된 사람이 소유자의 아버지라는 부분입니다. 자, 방금 앞에서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물건을 낙찰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 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만 가지고는 임차권을 인수할 확률이 매우 적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자관계라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된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현모 씨가 소유자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임대차를 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방금 전에 그 좀 내용이 좀 부실하긴 하지만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부실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무상거주 확인서가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이 돼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무상거주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돼서 모든 입찰 희망자들에게 공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믿고 입찰한 낙찰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봤지만 거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주의사항만 나와 있을 뿐이지 거기에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공시가 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무상거주 확인서 또는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이상은 입찰자 입장에서는요, 낙찰받은 후에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꿔 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관한 그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무상임대차 확인서의 그 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인데요. 주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행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신뢰하고 낙찰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 이렇게 라고 주장을 한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죠.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 이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바로 이겁니다. 경매 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 신청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 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이 되어서 그 제출된 내용을 보고 매수인이 이 사람은 진짜 임차인이 아니구나, 무상거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입찰에 이렇게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석했을 때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걸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식으로. 따라서 법원에서 그것이 입찰 희망자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입찰자들 입장에서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믿고 입찰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입찰 희망자들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낙찰자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대출은행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임차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아가겠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비록 무상거주 확인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낙찰자를 속인 바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결론을 한번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우리 대법원 판례를 참조를 해서 검토를 해본다면 이현모 씨의 경우에는 비록 무상거주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무상거주 확인서가 현재 법원에는 명확하게 공지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우연한 기회에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낙찰자가 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 믿고 입찰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실제로는 이현모 씨가 지금 소유자의 아버지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부자 간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상으로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부분 임차권에 대해서는 결국은 현장 조사를 통하거나 또는 제보한 채권자를 통해서 무상거주하는 것이 확실한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하고 입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 등급 내용을 보면 이현모 씨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지금 여러 건의 금융기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현모 씨는 진정한 임차인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이현모 씨가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입찰하는 것은 일정 부분 위험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